자,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폭탄이라고 하죠. 그 국지성 호우 날씨 때문에 아마 낮에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어,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약간 들이닥치다시피 뭔가 비가 뭐가 땅을 때리는 듯한 그런 어, 비가 오늘 낮에 왔어요. 다른 지방도 아마 비 오는 곳이 계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약간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비가 오고 나면 뭔가 좀 이 불쾌지수나 좀 그 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올라오지 않나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신 차리고 저도 좀 덜 예민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일은 잊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썰방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이고, 김동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김동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자, 내로남불 현상이 심한 이유. 이 내로남불에 본인도 포함이 되죠. 자, 점점 그런 어떤 내로남불이 일단 무슨 말인지를 알고 가야겠습니다. 예. 김동님 어서세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보통 이게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불륜, 간통이죠, 간통. 원래는 이 말이 음, 바람 피는 사람들한테 하던 말인데 언제부턴가 여러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 이제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아마 어린애들도 이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제 조항지 줘버리고 뭐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피고 집에 안 들어오고 별거하고 보통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 불렀어요. 예, 원래는 이 뜻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원래 가진 이 뜻보다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요즘의 의미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자신에겐 관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의 의미는 이거죠. 남들한테 적잖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고 극한의 이기주의를 지닌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머리 게임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 대표적이죠. 음주운전 뭐 그리고 뭐 퀸나니 키보드 튀어나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갑질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
뭐 음주운전, 퀵난이, 각종 갑질, 아니면 공공 에티켓을 어, 지키지 않는 사람, 진상, 그리고 층간소음. 이거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특히 수도권에서 원룸에 거주하실 분들은 이거 정말 예민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수도권이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김동희도 아시겠지만 특히 김동님은 고시원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태원 고시원에서, 네, 이태원에서 고시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이 뭔지를 절실하게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내로남불 실제로 겪고 계신 분이죠. 네. 특히 새로운 서울이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왜냐하면 서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좁은 공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옹기종기. 그리고 어,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주거시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고시원도 많고 원룸도 굉장히 작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지방 같은 경우 5평짜리 원룸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잘 없고, 근데 서울 가보면 뭐 4.5평, 3평짜리 원룸도 있고 뭐 2평짜리 옥탑방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집어넣으려고 만든 그런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공동주거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방음이라는 거, 뭐 방음이나 뭐 조망권,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장치를 취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뭐 층간소음 뭐 기본이고요. 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뭐 잠자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예, 다 들린다고 합니다. 예, 방음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룸 같은 데 있으면 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김동인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게 웬만큼 방음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신축이 아닌 이상 뭐 구축이면 방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 나누고 놀다 보면 그 다 들려요. 또 그런데 또 예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그걸 이제 에티켓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어떤 이런 내로남불의 현상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 현상이 심한 걸까? 뭐 간단하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마인드 그런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것만 소중히 간수하면 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함. 특히 수도권이 점점 더 심해. 왜냐하면 수도권이 뭐 김동인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서울 쪽에 가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 사람들의 개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울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돌보거나 챙기면 내 거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많은데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내 거 못 챙기면 뺏긴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들,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나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내 것만 소중히 간수하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문양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주차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게 왜 그게 있잖아. 주차 라인에 뭐 이중 주차하는 거.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불편하면 그런 거 안 해보겠죠. 자기는 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불편하고 난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이중주차 아파트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인간의 정과 배려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문화, 이 정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문화들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같이 안 살지 않습니까? 아까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공간이에요. 혼자 사는 공간. 점점 가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 체계가 붕괴가 되고 혼자서 이렇게 좀 조관경 이루고 혼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서울에 굉장히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동희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모른다거나 특히 아파트가 특히 그런 경우 많죠. 5년이 살았는데 그 윗집 아랫집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이사 오면 뭐 떡 같은 거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 맞죠? 오히려 그런 게 또 민폐인 세상이잖아요. 누가 언제 떡 먹고 싶다고 뭐. 불편하게 왜 서로 얼굴 알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 누군가를 배려한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잖아. 내가 음주운전하면 사고 나면 죄 없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누군가 다칠 수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무작정 따지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는 게 배려심이잖아. 근데 그 배려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배려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배려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 내로남불 현상은 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동님?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다도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좀 인간적 해석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점점 가면 사람들이 그 인간적 해석을 하지 않아요. 배려심이 없어요. 특히 서울 것 같은 경우는 배려심이라는 걸 좀 함부로 발휘하기 힘들죠. 워낙에 각박하고 바쁘다 보니까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뭐 거두고 덜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배려심이 없어지죠.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럼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민폐가 될 수 있겠구나 행동을 안 해. 특히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서울 홍대 아마 지금 불금이죠. 불금이면 아마 홍대 근처 그 동교동 쪽에서 또 술 먹고 또 딩가딩가 하면서 또 바닥에 또 너부러져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술 먹고 바닥에 너부러져 누가 고생해요. 그 형 홍익지구대 그 지구대 순경 그 경찰분들이 또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 인사불성 된다는 사람들 또 차에 태워가지고 혹시나 엎드려가지고 숨 못 쉬어가 지식사 죽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 맞잖아요. 물론 경찰이란 직업이 당연히 그런 직업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분들의 업무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딱 각종 범죄 현장도 가야 되고 뭐 교통수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일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경찰관 분들이 일감이 더 많아진다. 수고가 더 많아진다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마인드가 강해요. 어차피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어차피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려심 없으니까 각 여러 가지 피해도 주고 하는 게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 어떤 진상들 뭐 갑질 다 서울 쪽에 몰려 있죠.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살기 힘들어지는 각박한 세태예요. 이것도 거의 수도권이지. 뭐 지방도 살기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지방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직장 가지는 것도 힘들고 뭐 일단 뭐 돈 모으는 걸 고사치고 일단
그 직장도 굉장히 직장 갖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시골은 그나마 낫습니다. 시골은 왜 낫냐면 그래도 시골은 집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집과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소음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진짜 예민하다니까. 그 막 있잖아요. 물 내리는 소리, 그러니까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려요. 옆에서 다 들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 좁고 비싸요. 예민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뭐만 좀 예민하게 하면 이제 추파가 튀는 거야. 아마 그렇게 좀 서로 간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느껴보니까. 뭐 그만큼 이 사이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청년들이 정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돈도 지금 버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물가도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 힘들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점점 심해지고,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음, 내가 누군가를 뭐 도와준다? 그런 마음 못 먹는 거예요. 내 것만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다. 내 먹고 사는 것만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 내로남불이 더 심해지지 않나.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 인성을 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몰상식한 사람들.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누군가 내한테 피해를 입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리수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좀 치운다든지.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박스 있는 것도 굉장히 걸리적거리잖아. 큰 거 있으면 맞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는 말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말도.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뭐 10대? 내가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를 봤어요. 어젠가? 어제 뉴스 봤는데 인천이었어, 인천. 인천에 초등학생 10살이죠, 10살. 10살짜리가 엄마가 늦게까지 게임하니까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칼 두고 엄마한테 흉기로 휘둘렸어요. 그래서 엄마 다쳤어요. 그런 마음 먹는다는 자체가 좀 충격이야, 이게. 나는 이게 외국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것도 중국에서 그랬구나. 하고 살펴보니까 인천이에요. 인천 연수교차선가? 인천이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인천이. 나도 그거 보고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게임한다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에 휘두른다. 엄마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즘 좀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어떤 누군가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엄마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식으로서. 늦게까지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참 우리가 분노하는 게 기사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착한 사람들,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정말 스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안 좋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기사 보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내로남불 현상이 가장 심해지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5번 때문에 그랬어. 5번 때문에. 내로남불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그렇게 안 받아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이 처벌이지 처벌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또 하는 거라니까요. 저렇게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합니다, 분명히. 1벌 100개 해가지고 다시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아, 또 해도 되는 것 같다 싶어. 또 하면 또 손방망이, 또 손방망이. 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 내부란불 하더라도 감옥 안 간다고 다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감옥 안 간다고. 판사님한테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모습만 보이면 감형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꽂혀 있어요. 특히 진상들은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정말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개인 이상을 다 가려주잖아요. 무자이크 처리 다 해주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범죄자들한테 이만큼 친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로남불로 어떤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고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로남불이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정말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 나는 솔직히 왜 발생하냐 하면 그렇게 해도 내 신상에는 아무런 어떤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내가 입국 다말고 있으면 알아서 다 가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공사 작업하는 사람 쳐가지고 사람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다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아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범죄.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근데 난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모든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살인, 강도, 강간만 이제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부가 높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도 계속 발생한다는 거야. 계속 발생해도 나라에서는 그냥 뭐 손방망이, 나 몰라라, 인권 운운하면서 자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뉴스 사이트에 우리가 그 보시면 청와대 청원 계속 올려봐야 뭐예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계란의 바위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청원 그렇게 올려가지고 바뀌는 거 있었나요? 법이 바뀌는 거 있었습니까? 제도가 정비된 거 있었나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각자 도생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각자 도생을 하더라도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정상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생태계에서. 근데 각자 도생을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자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앞가리 못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데 뭔가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도 그게 좀 두려워요.
악담쟁이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이번에 왜 드라마를 만들었지 모범퇴시 사례처럼 사법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공권력이 개입을 못하게 되면 돈을 써서라도 나중에 다른 범죄로 이어질까가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나라에서 커버를 안 쳐주잖아. 나라가 그런 거 커버 쳐주라고 있는 건데 전혀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권력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별 쪽으로 하겠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흥신소는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왜냐 자기들 일감이 늘어나니까. 흥신소 같은 데 좋아하겠죠. 원래 이거 경찰들이 제대로했으면 우리 일감이 없을 텐데 경찰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고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사람들 많이 만드니까 우리를 많이 찾겠지. 우리야 좋지. 돈도 벌고 복수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2차 범죄로 되는 거지. 2차 범죄 1차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범죄 3차 범죄 되는 거죠. 과연 그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내로남불 현상을 좀 나라에서 좀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입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특히 10대들의 어떤 그런 도덕성 없는 법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수위가 올라올 대로 올라왔다. 더 이상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시각인데 이상하게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지칭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나 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안 가지려고 하겠죠. 자기들이 이득 볼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판결을 내려도 판사들은 뭐가지 계속 유지하고 맞잖아요. 이상하게 해도 어차피 선거되면 다시 뽑아줄 게 뻔하니까. 만약에 판결 잘못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벌어놓은 다 까먹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판결 못합니다. 아니면 판사분들도 3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엄한 판결 해가지고 레드 그 옐로우 카드 3번 받으면 자동 해임 시켜버리면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악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랄해지고 있다니까. 근데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절대 낚이거나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겠냐마는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래도 좀 냉정을 찾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아무리 세상이 좀 거지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여기 방송을 보는 분들만큼은 적어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주고 누군가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설령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령 잘 되지 못하섬 치더라도 인간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한테 해는 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김동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